용기가 있어야 인재를 활용한다. 훌륭한 리더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직원을 두고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묻고 싶습니다. 회사에 자신의 의견을 서슴없이 건의하고 충원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어느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직원의 요구사항이 있는 편입니까? 우리 직원들은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없는 걸까요? 말하지 않는 걸까요? 회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앨런 로빈슨과 딘 슈레더가 쓴 직원들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소통을 지적합니다. 직원들은 보상받는 것보다 회사의 리더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귀담아 들을 때 기쁨이 더 크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중요시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잘 듣고 잘 판단하는 것은 리더의 능력입니다. 리더가 경청하고 믿어주면 직원들은 더 큰 충성을 하게 됩니다. 편한 숍이 아니라, 편한 미용실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미용실을 만드십시오. 함께 성장한다는 목표의식을 확실히 심어주면 그들도 충성을 다하는 내부 고객이 될 것입니다. 말의 시작은 호칭부터 하라. 사람들은 화가 나면 호칭이 사라지거나 짧게 바뀝니다. 정확한 호칭은 대화의 구도를 설정하고 대화의 일정한 선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화에 신뢰와 질서를 부여하고 원활한 소통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를 부를 때 고객님보다 누구누구 고객님, 누구누구 지점장님 등 이름과 직책을 함께 부르면 서로의 존중과 인정이 병행되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이름으로부터 시작하여 상호 호감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의 수입이 어느 날 끊긴다면 현재의 지출을 유지하며 몇 달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경제 수명이라고 합니다. 필자는 강의 중 이 질문을 자주 하는데 평균 90% 이상의 사람이 한 달에 손을 듭니다. 지금 손드신 분은 평생 돈 걱정하며 살 확률이 99%입니다. 돈을 걱정하면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좀 자극을 주기에 세게 말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 수명을 6개월로 늘리세요. 이것이 가장 먼저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급하게 쫓기는 삶에서 가치 삶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생존의 삶에서 성장의 삶으로 어제와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수명 연장은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라고 하지 말고 과제라고 말하자. 어떤 일에 당면하면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라고 말하기보다는 과제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회사에 과제가 생겼다. 바쁘게 일하는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부정적 의미가 강한 반면 과제는 도전하고 풀어갈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보해도 될 사람을 만나라. 하고 싶다면 자비를 품어라. 티베트의 불교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한 말입니다. 세상은 먼저 주는 자의 몫입니다. 피해의식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자비를 베풀어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풀 때는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면 안 된다고 말하죠. 필자는 내가 손해보고 양보해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아니라 가족으로 만나고 고객이 아니라 친구로 만나면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을까요? 우린 주면서도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보해도 될 사람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말투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음식의 내용만큼 음식을 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깔나게 보이기도 하고 식욕을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도 말의 내용만큼 그것을 표현하는 표정, 즉 말투가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응석은 사랑해달라는 호소이고 여자의 콧소리는 남자를 유혹하고 애정을 표현합니다. 말의 내용만큼 말을 담는 그릇, 말투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말투가 당신의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김덕희입니다. 기음TV에서 여러분 북소리라는 창을 통해서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책 나도 늦지 않았다 중에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잘해라 보다 잘한다 하라. 얼마 전 모델 촬영이 있어 스튜디오에 다녀왔습니다. 대학생 모델이라 자연스럽지 못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계속 코치를 해주었지만 몸이 굳어지는 겁니다. 아차 싶은 마음에 방법을 바꿨습니다. 표정 좋고 자세 좋고 조금만 더 웃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잘한다. 잘해라 보다 잘한다. 잘할 수 있다고 할 때 상대는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책은 배신하지 않는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더합니다. 책은 배신하지 않는다. 어느 분야건 5년 동안 책을 읽으면 그 분야의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7년 전 EPL 교육을 받을 때 40에 바쁘게 산다면 평생 바쁘게 살 확률이 높습니다. 40대에 바쁘게 산다면 무능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하고 교수님이 저를 쳐다보는데 꼭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는 동안 그 말이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책을 읽기 시작했고 3년 후 쌓인 책이 700만 원 정도의 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책을 읽고는 싶은데 이런 생각을 박차고 서점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책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싸움딱. 툭하면 싸움하자 덤비는 사람을 싸움딱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움딱은 이기려고 싸우는 것 같진 않아요. 단지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싸움딱 때문에 힘들고 고민했다면 헛고생하신 겁니다. 그냥 싸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지 않으려고 대적하는 건 이겨야 하는 당신에겐 시간 낭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딱을 피하는 이유겠죠. 지지 않으려고 대적하는 건 이겨야 하는 당신에겐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남의 말이 고약하게 들린다.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대개는 내 생각으로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모두 왜곡합니다. 이 왜곡은 상대를 시기하고 나를 괴롭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그렇게 듣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독이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 또 잔잔한 마음, 평화가 당신의 가슴속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결정했다면 망설이지 마라. 어떤 일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결정한 일을 빠르게 실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실패와 두려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습된 결과입니다. 즉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바로 행하지 않고 미루는 습관이나 태도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미루면 무능해집니다. 자꾸 미루면 자꾸 무능해집니다. 더 미루면 더 무능해집니다. 어떤 일을 빠르게 결정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움과 교류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경영자는 결정을 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오너는 결정을 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결정을 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빠르게 결정하고 바로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상처받지 않는 거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남을 받아들인 상태는 남으로부터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쉽게 상처받는다면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자긍심을 높여야 합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건강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의 자긍심, 나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외치면서 높여야 됩니다. 쉽게 상처받지 않아야 문을 열고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은 쉽게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하다는 것은 이득은 적고 손해보고 있다는 것의 전제입니다. 손해본다는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로 세상을 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득 보는 사람보다 손해보는 사람이 많을지 모릅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쩌면 모두들 손해본다고 착각의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남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 그대로가 남는 장사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장사꾼이 저울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조금 더 주었다 생각하세요. 그것이 최고 남는 장사입니다. 토닥토닥 해주세요. 오늘은 자신을 칭찬하는 하루 만드세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에게 따뜻한 칭찬을 하기로 해요. 매일매일 삶에 상처받고 힘들어 지친 나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꿋꿋하게 잘하고 있다? 짜증을 내는 건 싫어서가 아니라 투정 부려 위로받고 싶었던 거야. 그래도 세상에 끼어 잘 살고 있구나. 상대방의 아픔을 나누는 내가 대견하구나.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실패의 주문이다. 이대로 현실에 머물기엔 내 삶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편안함을 찾지 마세요. 잠깐은 머물 수 있어도 영원히 그럴 순 없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안정된 상태를 찾지 말고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활발한 움직임이고 도전이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안정은 요동으로 가고 요동은 안정으로 향하는 이치입니다. 그대로 멈추려 하지 마세요. 그래야 평온이 옵니다. 떼치. 어려서 넘어지면 할머니는 떼찌하고 땅을 혼내주었고 나무에 부딪히면 떼찌하고 나무를 혼내주었습니다. 손주 잘못인데 할머니는 손주를 달래기 위해 그랬나 봅니다. 당신이 잘못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부딪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잘하려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떼찌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사는 게 빠듯해. 엄마에게 전화밖에 할 수 없는 마음 이해합니다. 엄마는 열심히 사는 자식 보며 못해준 것만 생각합니다. 당신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살아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지고 멀리 있는 사람을 이겨라. 우리는 정작 이겨야 할 사람에게는 지고 져야 할 사람에게는 이기려 합니다. 밖에서는 지고 집에 와서 부인을 이기려 합니다.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지고 집에 와서 사랑하는 내 자식을 잡아요. 가까운 사람과 다투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집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협력하면 멀리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오늘부터 져주세요. 가까이 있는 직원에게 오늘부터 져주세요. 그래서 멀리서 이기는 대장부가 되기로 해보세요. 내가 화를 내면 상대는 사과할 필요가 없어진다. 우리는 화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하세요. 그러나 상대의 잘못은 알지만 사과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화를 참고 들으며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당신이 들어갈 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는 상대가 잘못해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못 이겨서 생기는 겁니다. 화내지 마세요. 화를 내면 나를 돌아볼 시간을 잃어버려요. 자기 발전이 멈추게 됩니다. 화내지 마세요.
화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